백수저 최강록입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가 종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흑백요리사 시즌3의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전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역시 살면서 본 요리 예능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시청하면서 느꼈던 흑백요리사 시즌2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즌1의 성공으로 인한 기대가 많았던 만큼 그에 걸맞는 혹은 기대 이상의 재미를 시즌2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컨셉의 색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요리 경영 프로그램들과 흑백요리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흑수저 셰프와 백수저 셰프 간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흑백요리사를 기획했던 윤현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모두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백수저로, 장래가 촉망되는 셰프는 흑수저에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했다고 했는데요. 즉 흑백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듯 인지도와 경력 측면에서 언더독과 탑독의 구분이 명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알던 흑백 요리사의 모습이었죠. 80인의 무명 요리사들은 흑수저 계급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요리 실력과 명성으로 세상에 알려진 20인의 유명 요리사들은 백수저 계급입니다. 그런데 시즌2에 들어서면서 요식업계에서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큰 성취를 이룬 셰프들이 대거 흑수저로 등장하였습니다. 흑이라고 모인 사람들이 흑이 아닌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분이 여기에 흑수저로 나오셨다고? 실제로 백수저 셰프들도 몇몇 흑수저 셰프들에 대해 이분은 흑수저로 나올 뿐이 아닌데 와 같이 왜 이분이 흑수저 계급으로 참가했는지 의아해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리과학자 신동민 셰프였죠. 신동민 셰프님이 어떻게 흑요리사로 나오셨을까? 그니까요. 신동민 셰프는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요리를 하기 위해 일부러 흑수저를 지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시즌2의 몇몇 셰프들에게는 흑수저라는 계급으로 참가하는 것이 1차 탈락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자신의 자유로운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값을 건 도전은 그 자체로 대단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미 요리계에서 저명한 위치에 오른 셰프들이 흑수저로 참가하는 현상은 시즌1의 큰 성공 이후 흑수저라는 타이틀이 지니던 의미가 점차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깁니다. 이제는 흑수저라는 포지션이 유망주로 알리기 위한 장치에서 벗어나 이미 인지도가 있는 셰프들에게는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백 요리사의 기존 컨셉과 의의가 점점 희석되지 않도록 제작진들이 흑수저 참가자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하면서 루키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들이 흑수저 참가자에게 본명 대신에 닉네임을 부여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본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모든 미션에서 생존하고 결승전에 진출한 흑수저 셰프만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개념이기도 하죠. 네, 저는 요리사 권성준입니다. 권성준 씨. 이는 처음부터 본명을 밝히고 등장하는 백수저 셰프들과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시즌1에서는 이런 설정이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되었는데요. 유명 요리사인 백수저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무명 요리사인 흑수저 여러분은 키워드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즌2에 들어서면서 예선 단계부터 흑수저 셰프들이 본명으로 불리는 장면들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하성 셰프님도 계세요. 신동민 셰프님은 유명하잖아. 신동민 셰프님 아니에요? 신동민 셰프님 맞아요. 왜 저분이 저기 계신 거야? 그 결과 닉네임이란 장치가 갖고 있던 상징성과 의미는 자연스럽게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검색 몇 번만으로도 셰프들의 본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작진들 역시 이 설정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성을 덜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앞으로 흑백 요리사에서 본명을 엄격하게 숨겨야 할 필요가 없다면 현재의 닉네임 시스템이 지니는 의미는 점점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닉네임이라는 장치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면 그 기준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 시즌부터 데뷔됐던 두 심사위원의 심사평이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의 심사평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물론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내부적인 논란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일부 시청자들이 애초에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시즌에서 보여준 백 대표의 심사평의 상당수는 비슷한 형식을 반복하거나 감탄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나서 받은 느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성재 셰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백종원 대표의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없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이 스포가 엄청난 화두에 올랐었죠. 심지어 그 스포가 실제 결과와 맞아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흑백요리사 시즌2는 방영 초기부터 우승자에 대한 스포가 돌았었죠. 또한 본명이 적힌 명찰을 차고 인터뷰한 요리괴물의 모습을 통해 그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미리 짐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품의 외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 자체의 질을 낮추는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명찰 스포는 정말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언급을 통해 알기 전에는 스스로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소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서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흑백요리사 시즌2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니 여러분들의 흑백 시즌2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한 시청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가볍게 이런 시선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흑백요리사 시즌2의 좋았던 점들에 관한 영상으로 곧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